제가 더 좋죠. 예. 우리 뭐 서울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뭐 드릴 수 우리- 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정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뭐 또 네. 노후 대비하시려고요? 아니 명분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제 앞으로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다 보니까 대비로 좀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미리 좀 이야기해도 괜찮은데요. 그 학교 어떤 뭐 선언적 의미의 어떤 뭐 기자회견 할 건 아니다 그죠? 예. 그 어떤 그런 기자회견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 그 작년 2월달에 해갖고 망쳤습니다. 이제 양승주가 이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저 학회는 다른 도시도 많이 협박하시지 말고. 협박이 그건 뭐, 아니라 협박이죠 그게. 뭐 너 진주 안 하면 우리 딴 데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럼 협박 맞잖아요 그럼. 예. 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한국교방문화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형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다, 그지? 예, 두 번째. 예. 오늘은 제가 좀 급히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급히 모신 이유가 이제 진주가 지난해 이제 연말에 대한민국 그 문화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그 뭐 주제가 빛을 담은 문화도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저는 설정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우리 진주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기는 했는데 어떤 그 문화 컨텐츠를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고 해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이 13개가 됐는데 예.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 13군데 지역과 좀 차별화되는 문화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진주가. 근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예, 우선 저는 이제 진주시가 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일단 전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를 드리고 싶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최종 선정이 된 거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문화 창조력을 가지고 네.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예. 이제 문체부에서 선정한 어떤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문화도시라는 게 중요한 게 지역의 특색, 특히 이제 문화 자산. 저는 그걸 이제 문화 콘텐츠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저는 진주가 다른 지역의 특색에 비해서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중심이 되는 부분이 저는 교방 문화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 문화 도시의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성과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진주 시민이나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돕고 또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화 도시를 그렇죠. 저는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진주의 시는 이제 빛을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슬로건으로 아마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의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교방문화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안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교방에 관련돼서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지자체에서도 네. 또 많은 그 어떤 제휴라든지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주가 가장 지역적인 특색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방 문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문화 사업가의 양성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창업 지원, 뭐 협업 프로젝트, 뭐 문화기업 네트워킹이라든지 차별화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할 이제 요량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원천 소스가 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는 전 교방도 하나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하면서 몇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더 좋죠. 우리 뭐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또 그런 또 이게 또 전문가의 또 의견을 또 좀 들을 수 있다는 기회도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교방 문화가 지역에서 이제 회자된 지가 2019년이니까 이제 횟수로 한 이제 6년 가량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는 이제 교방 문화를 이제 자신 있게 이제 교방 문화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 이제 거치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천 쪽으로 실행 쪽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또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천착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일단 이제 주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문화 코드 자체를 핵심 문화 코드 자체를 이제 교방으로 잡자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서부 경남이라는 부분을 한정짓지 말고 우리나라의 전체의 그 지역의 모든 거를 강범위하게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방 문화의 중심이 진주라는 부분을 선점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부분이 어떤 방식이 됐든 교방 문화는 진주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천 소스를 갖고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문화 자산이 사실 지역 특색으로서의 교방이 진주의 모든 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 이후로 이제 평양과 진주를 같은 급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로 얘기를 한다면 예컨대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교방이 가장 활성화했던 도시는 평양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평양이라는 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문화적인 면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코드는 교방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이제 그 문화적인 자산들을 교방이라는 부분과 진주의 교방 문화가 연결돼서 행사를 사실은 앞으로 저는 평양의 교방 문화와 진주의 교방 문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같이 할 거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진주의 이제 가장 그 자산 중에 그 교방 문화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촉성류에 있는 의기사가 있는 농계 그 의암바위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평양에서는 계월항이라는 기생 출신의 임진왜란 때 김응서 장군과 같이 의료원 일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 설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북한에서는 추앙을 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영화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양에 있는 계월항과 진주에 있는 농계의 이야기들이 같이 묶어서 이제 콘텐츠를 같이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분단되어 있지만 문화적인 교류를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자는 거죠. 진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계열원과 농계,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그 관련되어 있는 교방의 시스템과
진주의 교방 시스템을 아울릴 수 있는 서로 비교가 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서로의 상대방의 거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다. 하나의 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교방의 역할을 했던 건번의 시스템이 평양에 있었던 성건번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기성 건번의 시스템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자료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파일도 많이 있고 연구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 얘기 건번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학위 논문이 몇 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저도 꾸준히 좀 많이 모으고 있고 탐독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아울러서 비중의 차이가 좀 있을 걸 인정하고 저는 같이 이제 그 행사를 문화 도시로서 그러니까 빛을 담은 진주 도시라면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 그 빛이 평양까지도 같이 아울릴 수 있는 빛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한 교방 문화의 선점과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남북한의 교류의 어떤 핵심 사업이 문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향후에 이제 동아시아의 문화에서도 저는 교방 문화의 콘텐츠가 또 중심이 될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을 아울 수 있다면 저는 그 다음은 동아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화의 어떤 중심이 동아시아에서 저는 이제 아마 시작되고 그쪽에서 아마 각광을 받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주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은 지역적 특색으로서의 문화 자산으로 이렇게 좋은 거를 활용 안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흔히들 교방 문화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남진주, 북평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진주와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연결고리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방 문화는 당연한 거고, 아까 또 농계하고 계월향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진주 뭐 난강이 있으면 평양엔 대동강이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진주에 임진왜란 당시에 제 1차, 2차 진주성 전투가 있었고, 평양은 평양성 또 1차, 2차 전투가 있었고, 그다음 또 뭐 음식 이들 교방 음식이긴 하지만 또 진주 냉면 하면 뭐 당연히 평양냉면 예.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주는 그런 좀 이렇게 측면의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문화자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 문화자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제 외지 타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자산이고 한데 왜 우리 진주는 정작 진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교방문화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진주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그 내용들을 이미 이제 설정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어떤 식으로 해갖고 하겠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교방문화와 관련된 게 지금 그렇게 뭐 들어 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걸 어떤 꼭 문화도시만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영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민간에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민간에서의 역할은 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게 자발적인 시의 그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그 민간에서의 역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생의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구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여러 가지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공연이라든지 또는 축제, 그 뭐 농계제 같은 농계제 같은 경우만 해도 기존의 역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해온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제 예를컨대 이제 진주 고무가 유명하고 앞으로도 좀 활성화가 되겠지만 다른 분야도 저는 이제 그 민간 영역에서 계속 활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진주 고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교방 춤이라든지 영남에 관련된 교방 춤도 분명히 진주 얘기 건번에서도 했었고 교방에서도 했었고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공민해서 그 부분의 성과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 교방문화학회 차원의 조금 그 어떤 뭐 계획을 좀 여쭤보자면, 예. 이게 이제 일단 어쨌든 진주에서 먼저 이제 이 교방문화의 중요성이라든지 문화 콘텐츠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교방문화학회가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그동안에 교방문화학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세미나를 교방문화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논문도 꽤 많이 축적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맞습니다. 예. 저희 학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1년에 작년에 4번의 학회지를 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6번 이제 월간지식으로 계속 학회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주의 그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이 문화 자산으로서의 교방 콘텐츠를 위한 어떤 보면 저희들 자체에서 위원회도 좀 만들고 싶고요. 네. 그래요. 학회에서 그런 관련돼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올해 5월에 농계제 때 학술 대회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을 좀 그 융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학회에서 이제 전국적인 학회이다 보니 여러 학회에 있는 이제 많은 그 생각들과 또 그 사람들의 논의들을 좀 모아서 이론적인 토대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진주 얘기 건번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진주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동안 건번에서의 교육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매뉴얼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만들어 갖고 기존에 진주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 맞추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한 거는요. 뭐 시서 아까 다 그런 과목들 커리큘럼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예컨대 아까무 시서화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에 건번에서의 여러 활동상 중에 당시에 조선 미술 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미전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기생 출신 분들이 시서화에 많이 입선했고 당선이 돼서 그것만 작품으로 제가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모델 역할도 그때 건번 기생분들이 많이 담당을 했고 또 나안이나 그 동영화에 대한 그 그림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당시에도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 아까모 중에서 사실 진주 건무가 모든 걸 조금 대표자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다른 게 조금 어찌 보면 다소 좀 가려진 좀 가린 면이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 물론 진주 건무 참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인정하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이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까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이브 구축을 좀 통해서 어떤 전통 체험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좀 요즘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문화 자산인 이 교방 문화를 민간이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각기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저는 모두가 같이 특히 진주시 그 지역사회의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방문화학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늘 항상 이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이론적인 토대도 만들고 저희들 역량도 힘껏 보탤 요량입니다. 그 교황 막전 축제 예. 그 지난해에 한번 제의하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올해 뭐 좀 한번 시도가 될 수 있는 올해 건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5월에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어떤 방식이 됐든 이제 지역적인 특색을 널리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행사를 통해서 또는 축제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번 이제 유튜브 촬영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천예술제를 통해서 했던 유등 그 축제가 지금의 남강 유등 축제가 되듯이 교방문화의 여러 가지 했던 그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서 그 중에 나중에 남강 유등 축제만큼 전국적인 축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기생 관련 자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뭐 또 노후 대비하시려고요? 아니 명분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애써 많이 모은 건데 이게 흩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흩어지지 않으면 한 곳에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모아놓으면 안 됩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 입자에서 나중에 기증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 제일 보고 싶은 게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거가 생산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뭐 전혀 안 주신 건 아닙니다. 뭐 진주 관련 뭐 기생 사진이라든지 진주 이제 옛 사진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고 이제 저희들 이제 교수님도 저번에 의견을 한번 주셨는데 이제 보통 기생 사진 흑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요즘에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뭐 AI 해가지고 뭐 안중근 의사도 뭐 이렇게 굳은 표정에서 막 웃는 표정도 하고 뭐 유관순도 뭐 그런 표정하고 하는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생 사진이나 좀 희귀한 사진들을 그 진주만의 콘텐츠 방식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 있고 특히 또 진주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젊은 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 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나중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번에 13개 그 문화 도시가 선정됐지만 진주만이 갖고 있는 거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유일무이한 게 사실은 교방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진주는 발버거 나서지는 않을까요? 좀 아쉬운 게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거를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거를 아마 좀 의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콘텐츠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트랙으로. 이렇게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진주성이 또 외성도 아주 뛰어난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징적으로 촉성루에 가보면 다 보이잖아요. 의안바이나 의기사를 딱 보면 그럼 콘텐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앞선 논의에 말씀드렸던 평양에 있는 계열항이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진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다른 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무척 부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산으로 문화 자산으로 이만큼 갖고 있는 도시를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도시들은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있어야 하죠.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양과 이 진주에 대한 부분들은 참 논의할 게 많죠. 언급하신 것처럼 대동강과 남강의 크기는 차이는 있어도 충분히 당시의 뱃놀이에 대한 재현도 할 수 있는 뿐더러 당시에 있었던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거 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제 앞으로 저희도 해보고 싶은 분야다 보니까 대비로 좀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미리 좀 이야기해도 괜찮은데요. 그 학계에서 평양 교방과 관련해서는 좀 연구 실적이 좀 많이 나왔죠. 예, 저기는 평양 쪽에서에 대한 부분은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제 이제 사견이지만 아직 뭐 제가 이제 이걸 이론화하지는 않았는데 일본의 이제 그 게이샤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는 특강이나 외부에서 이제 방송 출연하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게이샤 문화와 우리나라의 그 교방 문화는 너무 다르거든요. 일단 출발이 다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교방은 관에서 시작된 거고 국가에서 이제 왕조 봉건 시대에 관에서 시작된 거고 사실 교방이라는 부분의 자료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일본은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게이샤는 남자였고 분명한 자료가 나와 있고 에도 시대에 와서의 여성이 됐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의 교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흔히 간서지방이라고 하는 쪽하고 에도라고 하는 도쿄 중심으로 간동하고 게이샤의 출발이 또 달라요. 그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이지만 이제 평양은 이제 제가 볼 땐 교토에 있는 지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에 있는 간동에 있는 그 게이샤의 문화는 이제 다른 지역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경성이라 불렀던 서울에 있던 부분은 저는 에도 시대에 있는 게이샤의 건본 시스템을 받은 것 같고 교토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오사카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문화가 평양에서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진주 얘기 건본은 제가 볼 때는 에도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시스템을 받은 것 같아요. 그쪽 강동 지역 거를. 그래서 부산과 이제 이 진주 그쪽을 받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시스템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게 일단 제 사견입니다. 사견이라는 거 아직 제가 근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고 하나 글을 발표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정설이다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시스템이 지금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현지에 가서 답사를 가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온 근거나 이런 걸 찾아보면 교토 중심으로 있었던 그 일본 시스템의 건본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고 모든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게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에도라고 하는 동경 쪽에 있는 간동 지역에도 건본이 있는데 그쪽도 다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진주 얘기 건본의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일본에서 자료를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엮으면은 유실된 자료를 제가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평양에 있던 자료와 또 비교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 시서화가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진행된 거를 이제 말하자면 국내외 자료를 가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보면 복원이 된다는 거죠. 이 복원은 창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창조적인 경제도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거를 진주에서 해야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딩동댕
맨날 밖에서 잡아먹을 때 싸우다가 네. 우리 선배에다가 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뭐 그런데 오늘 평소 존경하는데 오면 겁이 날 거예요. 제 의회 방송이라 자꾸 뭐 누가 그러던 거예요? 사람들 그거 사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아니 그 저에서 일단 적응이 안 돼. 또또 기획. 아이 제가 아니요 도로공사 직업은 교방문화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가려니까 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흔드는 게 뭐냐면 기생문화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거는 이제 교방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한국교방문화학회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의 활동으로 이제 학회 실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사실 연구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한국의 교방 문화에 대한 이제 굉장히 연구 실적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뭐 실적이 쌓였다 중단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가지만 이제는 이제 좀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뭐 제가 정말 학교에서 하려고 했던 막전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진주 건번 안에서 했던 이제 학습 커리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저는 자료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이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민간 단체 위주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복원을 좀 시켜보는 뭐 예를 들어 진주 농계제에서 농계제 자체가 교방 문화를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 근본에서 행해졌던 이제 학습 과정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관광객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이론적 뒷받침은 우리 한국교방문화학회에서 가능하시죠? 가능하죠. 연구자들이 예. 사실은 이제 어떤 하나의 사항을 못 만들어서 예. 한꺼번에 이제 관심 있게 좀 연구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연구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주는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대내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사실은 조금 납득을 못 하고 이해를 있고요. 못 하죠. 연구자들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비양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왜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주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교방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는 한 부분이 좀 치우친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의 우리가 미리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을 선입견, 예,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뭐 예컨대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30 넘은 아들이 예전에 대학을 이제 다닐 때 이 친구가 이제 가야금 클럽을 이제 들었어요. 대학 내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가야금 연주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야금은 자기는 평소 배우고 싶었다고. 저하고 역량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야금을 배우면서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저희 이제 선친이 되시는 분이 아니 그 가야금은 우리 소리라는 표현보다는 어이구 기생들이 하는 걸 왜 배우냐고 또 아들이 그걸 왜 배우 손자가 왜 배우냐고 사실은 좀 뭐라고 하실 정도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식이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악가무가 시서를 포함해서 당시 그 일제 강점기에 건번을 활동했던 분들이 기생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우리 그 국악에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가야금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TV에 예전에 나왔던 가야금은 기생들만 하는 거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모든 거를 빛과 그림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빛이든 다 그림자가 있듯이. 근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남아있지 않는 문화를 시대가 바뀌었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걸 교방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일제 강점기 권본에서 이게 이 이제 기생 그 일종의 얘기라고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통 예술의 개성자로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시각. 저는 그거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빛과 그림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스스로 그 자체를 전통 문화를 개성해온 어떤 한 시기의 전통 문화 없어질 뻔한 전통 문화를 개성한 개성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주지 않는 한 저는 이 교방문화는 쉽게 자리 잡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약간은 이제 회의감이 이제 든 적이 사실은 좀 많았어요. 이제 애써 그냥 그걸 외면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번에 무슨 뭐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있었죠. 뭐 기생의 뭐 후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제 논란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한번 들었거든요. 예. 그때 교수님 그 사건을 한번 보셨죠? 그 내용. TV에서 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인식이 사실은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자기 부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게 사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가야금을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 전통 그 음악을 또는 예약을 이제 계승하는 건데 그거를 연주했던 분들이 기생했다는 부분이 후대에 이제 참칭했던 사이비 기생분들 중에 어떤 그림자 같은 어떤 행위나 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예컨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당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건본에서의 그 예술에 대한 또는 그 예학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당시에 진짜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거를 자기들이 이분들이 레파토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전통 예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분들의 공 때문에 지금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고 또 발달돼서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자기 부정에 대입을 해버리면 우리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일제 강점기라는 그 어떤 그 기간을 끊어버린다면 그 역사를 끊어버린다면 저는 대한민국 과연 그런 게 있는가?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특히 저는 왜 교방 문화만 그런 시각에서 보느냐? 교방 문화가 아닌 대한민국이 가지고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수많은 전통 문화 혹은 전통 예술 단지 교방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별나게 교방 문화에 대해서만 그런 자기 부정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선입견이기도 하고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 진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저는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교방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러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진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는 이걸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진주 근본에서 혹은 그 전통 예술이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얘기들이 그걸 지켜왔던 것처럼 현대 와서도 그 어떤 시대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은 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제가 주입시켰던 그런 문화에 대한 문화 속국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단정을 못 하겠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이제 통해서 일단
우리 그 대한민국 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3개의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그 문화도시 13개가 똑같은 내용들이 만약에 비슷하고 뭐 또 찐빵 혹은 또 붕어빵 찍어내듯이 한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좀 던져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주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있어서 교수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문화 코드는 교방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역민들이 좀 인식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좀 모신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제가 틀리지 않았죠. 아, 좀 너무 좀 자기 고집이고 개인주의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충분히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태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랑스러운 교방 문화를 사실 진주 시민분들이 자랑스러워야 이게 저는 문화도시가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자기 부정이 돼버리면 누구도 교방 문화를 사실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회와 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진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저는 전시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공연도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진주 건물만 하지 말고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교방 문화의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방가요 안에 정현석 목사가 만든 교방가요 안에 보면 진주 건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성부도 있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악가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래도 뭐 어떤 일정 시기가 오면 이 교방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한국경영학회에서 그 진주시를 K 기업가 정신의 수도 예. 이런 식으로 선포하신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전해 들었습니다. 예. 우리도 하면 안 되나?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그만큼 많은 관심과 그거를 아마 시에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아마 그 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방점은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가지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지역의 문화 가져와서 예, 우리 거 예. 만들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많은 변화를 통해서 아마 시에서도 이제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교방 문화로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지금 5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6년째인데. 예.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예. 그 한국교원학회에서 뭐 좀 선언적 이런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뭐 선언적 의미의 어떤 뭐 기자회견 할 건 아니다, 그죠? 예. 그 어떤 그런 기자회견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저는 그 작년 2월달에 해갖고 망쳤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기자회견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그거 괜히 왜 막 하셨어? 수염 기르고 나와가지고 뭐 저놈은 젊은 나이에 수염을 기르다니 어쨌다는 오만 소리 다 듣고 저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교원 학회에서 일단 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회가 만들어진 거니까 뭐 진주에 대해서 좀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고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성명서도 한번 진주 교방문화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계 차원에서 뭐 한번 그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가솔린 한 50리터 정도 이런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데 아니 저기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학회는 학술 연구 단체거든요. 한국경영학회는요. 예. 그도 K 기업가 정의 수도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콘텐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3개 그 선정 도시가 제각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거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 살다 보면 또뭐 이자 빼기도 하고 예. 강제로 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네. 경우가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주가 이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저 학회는 다른 도시도 많이 협박하시지 말고. 협박이 그건 뭐, 아니라 협박이죠. 그게 뭐 너 진주 안 하면 우리 딴 데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럼 협박 맞잖아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학회는 여러 제안을 받은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 이제 그 아마 좋은 자산을 갖는 부분 그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점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 평양과 진주라는 어떤 같은 그 융합적인 부분 하나 하고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에서도 아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미래의 진주에 저는 비전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나름대로 말로만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학회에서도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학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회 중심으로 이제 진주의 이제 아마 역할들을 제가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진주에서 좀 행사도 그런 하고요. 좀 실질적인 예. 활동이 지역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학회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또 인지해 주시고 아마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교방 문화에 대한 선점의 부분 그 부분은 뭐 일단 뭐 진주의 교방 문화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난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뭐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교방 문화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제시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북 교류 이런 부분도 이제 애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진주와 평양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공통 자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이걸 뭐 평양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주가 아닌 평양의 빛과 이 두 개의 빛을 합치면 더 밝게 빛날 그렇죠.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주와 평양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많이 찾고 지금 뭐 그 평양 근무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보다 많은 어떤 그런 이제 행사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동아시아 부분은 이제 또 일본의 게이샤 문화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아시아권의 어떤 좀 새로운 문화 현상 이런 방안으로까지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살아생전에 그게 될지 그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걱정할 거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장수할 거니까요. 앞으로 4, 50년 동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요. 예. 그 교방 이야기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 자료 좀 몇 개 좀 주시면 안 돼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 몇 개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진주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 석 장 보내신 거는 제가 받았는데 감사하게 아마 진주 기생이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일단 몇 장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교수님 뭐 돈도 안 들이면서 또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그런데 예. 그래도 좀 해주시겠죠 뭐. 나중에 이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뭐 또 계속 고민만 하시면 이 고민만 하니까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천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한번 제가 방송 이외에 그 개인적으로 좀 쫄라 보겠습니다. 쫄라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우리 진주 교방문화의 우수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 우리 진주 평론의 컨텐츠로도 그 자료 제공 밑에 신현규 뭐 이런 거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오늘 뭐 좀 세게 말씀 안 하시네요 보니까. 예. 왜요? 뭐 다른 뜻이 없고요. 네.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웬만큼 세게 해갖고는 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폭발적인 부분들이 요즘 많이 터져갖고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좋은 기회를 이제 진주 평론에서 주어 주셔갖고 이렇게 발언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전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발언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뭔가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국 규모의 학술 단체를 이끌어갈 입장이라면 사실은 제일 이제 교방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저희 학회도 계속 더 확대되고 확산되고 네네. 국제학술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진주의 교방문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열심히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자꾸 저희들은 진주에 뭐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 오늘 그 지난번에도 이 교방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 코드의 하나로 교방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진주가 이 교방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교방문화가 나아갈 방향까지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신영규 교방문화 학회장님은 저는 중앙대 학교 교수님이 좋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니 저는 교방문학회 회장이 좋습니다. 안 맞네. 서로 사마띠 아니는데.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 인사 한번 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을사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로 계속 이 진주평론 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규 한국교방문화 학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